대표님, 네, 대표님은 베트남 국제 결혼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네. 물론 그래서 베트남 신부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많은 신랑들은 또 뭐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다른 나라 신분도 많이 고려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베트남 신부들이 그런 나라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신부들이 생각해 자, 주시죠. 국제 결혼을 이제 하는 나라별로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사실 일본 여성하고 결혼하면 아주 좋아요. 일본.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일본 여성들은 보통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의도 바른 나라고, 뭐 저희 그 친척분 중에 일본 여성하고 결혼해서 일본에 사시는 분 집에도 내가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잘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쪽으로 결혼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쪽 나라에서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나이 차이 나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국제 결혼을 했던 나라가 사실 중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옛날에는 초창기 때의 국제 결혼은 조선족이 결혼했어요. 조선족분하고. 근데 조선족분하고 결혼을 하다가 와서 막 문제가 많이 터지고 하고, 그리고 조선족이 이제 결혼을 안 해도 교포로서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바뀌면서 또 그쪽 여성들이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연애 결혼하는 거 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서 이런 거 빼고 이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봤을 때 안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중국 한족 쪽에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와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 결혼업을 초창기 할 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결혼이 가장 많았죠. 지금은 거의 업체가 중국 결혼을 이제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베트남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체적으로 별 차이 없이, 그 요즘은 국제 결혼에 하는 빈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거의 베트남 결혼을 할 거예요. 그 외에 우즈벡, 뭐 키르기스탄, 그것도 소수. 옛날에는 그쪽에도 업자들이 많았다가 업자들이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 안 하고 수입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없으니까. 지금도 일부 한두 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와서 제대로 사는 확률적으로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조금씩은 결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결혼이냐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신랑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캄보디아 결혼을 좀 간다. 그러고 시골 쪽은 도로 베트남보다는 저는 캄보디아를 권하고 싶어요. 시골에 농사 하시는 분들은 캄보디아 여성이 차라리 베트남 여성보다는 좀 더 낫다.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쪽으로 태국 결혼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별로 하는 건 없고, 태국은 한국에 마음대로 관광으로 가잖아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서 둘이 뭐 연애 결혼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하는 결혼이 태국은 좀 애복 있는 편이죠. 근데 태국도 이제 워낙 한국에 마사지 쪽으로 워낙 태국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빈도 때문에 이제 신랑분들이 좀 많이 꺼려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 뭐 연애로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 저도 태국 쪽도 서류 이렇게 진행 비자 서류 이렇게 대행도 해줘 봤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라오스, 과거에 라오스를 결혼을 잠시 바짝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트남이 굉장히 갑자기 서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라오스로 했는데, 실제 라오스는 한 가지 신랑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라오스는 정부 관청에서 이 신부가 결혼을 했다, 미혼을 했다는 서류가 없습니다. 동네 이장, 촌장 제도예요. 거기는 동네 촌장이 너 결혼했어요 적어주면 결혼했고, 너 안 했어요 하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도, 라오스는 대일사유제, 남자가 지참금 들고 저 여성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주선하면 동네 이장이 주선해요. 주선해서 여자도 오케이 하면은 동네 이장한테 지참금을 주면은 이장이 동네 기금으로 좀 떼고 그 여자 집에 주서 들어가서 남자가 살다가 둘이 싸우고 뭐 안 좋고 하면 그냥 남자가 이사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리면 끝이야. 이혼인 거예요, 그게. 애가 있든 없든. 예, 애가 있든 없든. 그 실질적으로 진짜 라오스는 아직도 완전 조언입니다. 그래서 20살, 21살, 22살 태반에 애 있는 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애 있는 여성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또 그래도 미혼이라도 애기 없는 여성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많다는. 근데 애가 있는지 없는지 속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라오스 결혼에 반짝했다가 라오스 결혼해서 한국을 갔는데 그 당시 신부 200명이 한국에서 쫓겨날 뻔 했잖아요. 왜? 그 당시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됐어야 되는데 라오스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라오스 결혼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신부들이 다 쫓겨날 판인데 한국 법을 개정했잖아요. 어떻게? 한국만 혼인신고가 돼도 되는 걸로. 지금은 외국에는 혼인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 신부들을 다 구제했는데 지금도 일부 조금씩 갑니다. 가는데 저는 일반인들은 크게 권한이 생고 아직 뭐 시골 쪽에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은 아직 라오스도 안 괜찮겠나.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최근에 또 들은 경우가 있어요. 미얀마. 미얀마는요,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중개하잖아요. 바로 구속입니다. 그냥 볼 것 없이. 베트남의 결혼업자들이 과거에 미얀마를 좀 할 수 있나 하고 많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지금도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결혼을 누가 신랑분이 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저한테 상담이 온 게 있었어요. 자, 한국 업체에서 계약을 했어요. 업체에서 안 데리고 갑니다. 신랑 혼자 보내요, 미얀마로. 거기서 브로커라는 사람이 그 신랑을 결혼을 시키고 어떻게 주선하다가 돈은 돈대로 쓰이고 나중에 뻥 나자빠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안 데려가는 이유가 이 업체에서 데려가서 가 있다가는 이 업체 사장 잘못하고 구속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결혼은 진짜 연애 결혼 아니면 개인이 소개해서 미얀마에 사는 교포가 누가 소개해갖고 신랑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데가 미얀마 결혼. 그래서 미얀마 여성들이 잘 산다 못 산다 아니 이게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여성이 다른 나라하고 비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베트남 우리가 결혼시키는 킨족이라는 민족은 한국 우리 민족이나 다를 바 없다. 몽골 알타이언족이에요. 애기 태어나면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똑같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한국 민족과 그래도 가장 비슷한 최소한 비슷한 민족이다. 그리고 한국 문화, 결혼 문화, 장례식 문화 등등 이렇게 보면요. 거의 흡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자기 부모 생각. 우리나라도 옛날에 딸들이 부모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과거에 막 30년, 40년 이전에는 지금은 현대화가 되면서 이제 뭐 자식하고 부모하고 뭐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은 지금 이 베트남은 과거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가서 돈을 벌고 싶다 하는 게 부모를 위해서 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한국 사람한테 맞는 사람. 그 다음에 베트남 여성들이 사실상 어느 나라 여성들보다 부지런해요. 그리고 생각이 좀 깨우쳐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반대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베트남 사람하고 외국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일본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차라리 베트남이 낫다. 여성들이 그래도 신랑을 생각하고 자 베트남 여성이 한국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랑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 말 맞다나 이혼하고 뭐 나중에 국적 받고 뭐 자국민하고도 뭐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무던히 조용하게 잘 삽니다. 제주에 결혼시킨 사람은 무슨 말이 없어요. 다 조용히 잘 살아요. 애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지금 결혼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만은요, 무슨 말이 없어요. 간혹 가다 왜 미꾸라지가 시냇물, 흙탕물 만들다 하듯이 신부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다 끄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래서 저도 어느 나라보다도 내가 베트남
그래서 이 남쪽만, 저는 이 결혼협을 하면서 남쪽만 계속 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이유예요. 저 나름대로는 그런 신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는 이 남쪽 여성이 한국에 잘 사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거죠.